지난 시간에 이제 어디까지 구현했냐면, 우리가 이제 탭 메뉴까지 구현했습니다. 여기 보죠? 탭 메뉴까지 구현했는데,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여기 공개 문제 딱 들어가 보면, 이 공개 문제에, 팝업창 구현하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팝업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중간에 놔도 되고, 아니면 왼쪽 위에다 두셔도 되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사실 그냥 팝업창이 툭 하고 튀어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팝업 창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이 팝업 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C 파트 있죠? C 파트. 그럼 C 파트 딱 보면 여기 팝업 창을 만들라 했을 때, 이 레이어 팝업의 제목과 내용은 이제 제공된 텍스트 파일을 사용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공된 그 제목과 내용, 그거에 맞는 내용, 여기 이제 컨텐츠에 제공된 내용들을 넣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 위에 제목이 주어지고, 중간에 이제 내용이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닫기 버튼이 뭐 우측에 있긴 한데 뭐 가운데 있어도 상관은 없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난 이거랑 진짜 똑같이 만들겠다 하면 뭐 이렇게 해도 돼요.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이 열고 닫기 버튼만 있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구현을 하냐? 자, 일반적인 팝업 창을 그래요. 한번 봅시다. 자, 제가 여기다가 도시공사라는 이제 홈페이지가 있는데, 여기 딱 들어가 보면 파업창이 뭐 이런 식으로 존재하죠. 그러면 파업창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뭐 여기를 누른다 해가지고 뭐 닫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오직 여기 이 부분 있죠. 닫기 버튼을 누르거나 여기를 누르거나 여기 X 버튼 얘를 눌러야지만 닫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UI UX를 조금 신경 쓴다고 한다면 여기다가 만드셔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다가도 만드셔도 되고 여기다가 만드셔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들던 크게 이제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그리고 이제 중간 부분도 혹시라도 내용이 넘칠 거 생각해서 뭐 여기다가 오버플로우 스크롤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반영을 해주면 굉장히 좋거든요. 자, 여튼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가지고 한번 반영을 해봅시다. 일단 팝업창 레이아웃부터 작업을 해야죠. 레이아웃. 현재 16단계, 얘는 17단계. 팝업창 레이아웃 뭐 이런 식으로. 자, 팝업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뭐 요 안쪽에다 만들지 않고 팝업은 별도의 이제 창으로서 만든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div라 쓰고요. 팝업 그냥 팝업이라 씁시다. 팝업. 그 다음에 div 팝업의 뭐 이너 안쪽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쓰고요. 팝업 헤드, 그 다음에 팝업 바디, 컨텐츠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이 팝업 컨텐츠 안에는 저는 여기다가 그래요. X 버튼을 만드는 김에 두 가지 방식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팝업에 btn 클로즈 뭐라 쓸까요? btn 클로즈 얘는 1이라 쓸까요? 그냥 이렇게 쓸까요? 헤드에 btn 클로즈다. 그 다음에 컨텐츠 말고 닫기 버튼도 구현해야 되니까 닫기 버튼도 바닥 부분이라 씁시다. 팝업 푸시라 쓸게요. 그냥 저는. 굿, btn 클로즈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참고로 디자인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이제 머리 부분, 그 다음에 여기 내용 들어가는 곳, 여기다가는 이제 닫기 버튼 구현하려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세 가지로 분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레이아웃을 여러분들이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팝업 창을 우리가 나중에 여기다 이렇게 만들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 이너를 제가 깔았어요. 보통 이제 뭐 이너를 깔고 들어가기 때문에 안쪽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이제 팝업 헤드, 그 다음에 여기는 파워 컨텐츠,
그 다음에 여기는 파워 풋.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이게 이미지가 그려져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다가는 타이틀 제목 들어갈 테고. 그죠? 타이틀에 대한 제목이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컨텐츠. 컨텐츠가 이런 식으로 내용이 마찬가지로 컨텐츠가 여기 들어갈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X 버튼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X 버튼. 그 다음에 이제 닫기 버튼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닫기를 여기다 만드셔도 돼요. 여기다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 만들어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제 닫기죠. 닫기.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구상이 되면 되기. 여기를 얘를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여러분들 원하는 방식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구조로 이제 만들어 볼 건데, 자, 팝업창이 있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팝업창의 역할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얘를 굳이 건들지는 않고요. 내가 만약에 팝업창을 열었을 때 뒷배경색이 나오게끔 하겠다면 얘를 써도 되거든요. 그렇게 할까요? 한번? 자, 여기다가 팝업창은 그냥 맨 위에다가 제가 쓸게요. 노멀라이즈 쓰고 여기 있죠. 여기다가 헤더 구현 위에다가 아니다 밑에다 쓸까요? 섹션과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면 여기 섹션 미들 이 부분에다 합시다. 자, 자, 팝업창을 만들 건데 강사는 여기다가 뭐 할 거냐면 포지션 픽스도 줄 겁니다. 고정되어 있게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탑을 0, 레프트 0, 그 다음에 너비 100%, 높이 100%,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 칠해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얘를 Z인덱스를 맨 위로 올려줘야 됩니다. 그냥 10 정도 줄게요. 10. 더 올려줘야겠네요. 15. 아마 그 탭 메뉴 했을 때 얘네가 Z인덱스가 좀 많이 올라와 있어서 그럴 거예요. 탭 메뉴, 그죠? 여기 10으로 돼 있죠. 사실 얘 10까지는 필요 없거든요. 한 5 정도? 5 정도 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얘는 이 팝업이라는 거는 맨 위로 올라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Z인덱스를 한 10 정도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배경색이 레드면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RGB에 있어서 0,1 쓰면 이건 블랙인데 0.3 정도 줄까요? 여기 이제 얘는 팝업창이 배경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0.3인 경우에 0 생략 가능하다 했죠.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팝업 이너. 아니면 얘를 팝업 백그라운드라고 써도 되고, 뭐 얘네 같은 경우는 이름을 뭘로 했을까요? 한번 볼까요? 이런 것들은 이름 참고하시면 되거든요. 한번 볼까요? 모달 컨텐츠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우리 것도 마찬가지로 팝업 컨텐츠라 씁시다. 팝업 컨텐츠가 여기 있나요? 그러면 얘는 팝업 컨텐츠라 하지 않고 팝업 바디라 쓰겠습니다. 바디. 그 다음에 얘가 팝업 컨텐츠. 이게 좀 더 이름을 맞겠네요. 됐어요. 자, 그러면 팝업 컨텐츠라고 쓰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뭐 할 거냐면 너비 높이는 어느 정도 부여해도 되거든요. 너비 높이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맥스 위스라고 해서 400픽셀을 부여하고요. 그 다음에 최소 높이를 얼마큼 부여하는 게 좋으려나? 400픽셀? 최소 높이를.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는 화이트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최대 너비는 400픽셀인데 이거 늘려도 됩니다. 500픽셀로 뭐 이런 식으로. 얘도 한번 늘려볼까요? 500으로. 그러면 이렇게 이제 파워창이 이 안에 내부 들어가죠. 그러니까 민으로 잡은 이유는
나중에 이제 컨텐츠 안에 내용물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민으로 잡은 거거든요. 일단 최소 높이를.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고, 얘를 이제 가운데로 보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디스플레이 플렉스라고 쓰고, 얼라인 아이템즈, 센터 여기다 부여하면 되고, 저스펙 컨텐츠, 센터 부여하면 되겠죠. 음. 뭐야? 저스펙 컨텐츠, 센터. 음, 음? 자, 이 녀석이 플렉스인데, 플렉스를 주니까 사라지네요. 그쵸. 왜 그러냐면, 플렉스가 된 녀석들은 너비가 최소로 줄어든다 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최대 너비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일단은 위스 500픽셀 걸어둘까요? 위스 500픽셀? 그리고 이제 높이도 마찬가지로 높이도 얘네가 부모의 높이, 이 팝업의 높이를 그대로 물려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요거는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미나이트 지우면 안 되고 그냥 여기다 플렉스 준 상태에서 온라인 아이템즈 센터 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온라인 아이템즈의 기본값이 스트레치예요. 스트레치. 스트레치라는 건 쫙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값이 스트레치이기 때문에 스트레치를 지금 이제 변경을 해주니까 얘가 요거의 높이를 그대로 갖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웹 디자인 기능사 시험 볼 때 제일 이제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내가 플렉스를 줬는데 그러니까 플렉스의 자식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정확하게 메커니즘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거기서 많이 혼동을 합니다. 왜 사라졌지? 왜 안 되지? 하면서. 그럴 땐 당황하지 마시고, 강사가 플렉스의 자식이 된 녀석들은 너비가 최소로 줄어든다 했지. 그리고 높이는 뭐 부모의 높이를 그대로 사실 물려받는 건 아니고 온라인 아이템 자체가 스트레치이기 때문에 부모의 높이를 그대로 물려받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하여튼 그냥 근데 쉽게 외우기 위해서는 플렉스의 자식은 부모의 높이를 그대로 물려받는다라고 이해하는 게 사실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쓰면 되고. 만약에 얘가 뭐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 일단 저는 여기다가 민 뭐 이렇게 줘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을 주고 나서 그러니까 맥스 위드도 같이 걸어주면 좋아요. 맥스 위드도. 만약에 이제 최소 너비를 막 잡았는데 근데 사실 뭐 이렇게 하면 큰 의미는 없는 거죠. 그죠? 왜냐면 얘는 최소 너비가 500인데 이렇게 준 이유는 너비가 늘어날 가능성 때문에 이렇게 준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굳이 뭐 맥스 위드까지는 안 줘도 크게 이제 문제가 되진 않는다. 아니, 그죠? 그러면 이제 사실 이것도 미니도 줄 필요 없어요. 그냥 위스만 줘도 됩니다. 고정으로.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반응형에 맞춰서 줄어든다고 하면 상관없지만 보통 웹 디자인 기능사는 반응형까지 구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저스파이 컨텐츠, 저스파이 컨텐츠 센터 하면 가운데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자, 여기다가는 보더 좀 칠할게요. 보더는 3픽셀 솔리드 블랙. 자, 그러면 이제 팝업 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녀석. 자, 그러면 이제 팝업 컨텐츠에 헤드랑 바디랑 그 다음에 이제 뭐 풋이 있는데, 풋이 있죠. 저는 디자인을 좀 어떻게 할 거냐면, 헤드 BG, 레드, 그 다음에, 뭐야, 음, 음. 여기가 배경색이 갑자기 바뀐 줄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BG 블루, BG 그린. 자, 이런 식으로 색을 칠한 이유는 뭐냐면, 얘네들한테 높이를 줄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 하면 헤드, 바디, 뭐 풋에다가, 그러니까 바디한테는 보통 이제 뭐랄까, 여기다가 높이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헤드하고 풋한테 이제 높이를 부여해서 설정해도 되고, 아니면 어차피 자식 요소들이 이제 내용물이 생기면 그게 이제 부모의 높이로 작용하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타이틀, 여기다 이건 들어가야죠. 요거는 팝업 타이틀. 팝업 타이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얘는 H1으로 만들까요? 제목이다. 아니면 H2? H2로 할게요. 뭐 H1, H2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H1으로 써도 됩니다, 어차피.
그러면 just 그다음에 쇼핑몰 팝업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겠죠. 자, 지금 H1 썼기 때문에 굉장히 크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X표 btn 클로즈 들어가면 근데 우리는 폰터썸이라든지 그런 것들 아이콘을 못 써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이제 X표를 만들 수 없다 하면 안 만들어도 돼요. 안 만들어도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제 만들 수 있다 하면 만드는 게 사실 좋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div를 뭐 이것도 스판으로 해도 되고 div로 해도 되고 상관없는데 div를 두 개를 만들게요. X표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다가 클로즈 아이템이다. 그 다음에 아이템 뭐 1, 뭐 이런 식으로 쓸까요? 클로즈, btn 클로즈 아이템 1, 뭐 이런 식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클로즈 아이템 2, 이런 식으로 그냥 쓸게요. 근데 이제 요게 문제가 있는 게 여기다가 헤드 btn 클로즈라는 녀석한테 자, 이 헤드 btn 클로즈가 있잖아요. 윗부분만 간단하게 구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근데 여기 잠깐만요. 여기 공간이 뭔가 생기죠. H1. H1한테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여기에 마진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이제 노멀라이즈 하겠다. 그러면 H 태그도 노멀라이즈 해주면 좋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뭐 근데 나는 H1을 안 쓰겠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겠다 하면 그냥 H1 안 써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헷갈리니까 div로 갈까 그냥. 자, 이렇게. 초보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죠. 이렇게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얘도 이제 별도 작업해주죠. 타이틀. 자, 폰트 사이즈는 적당하게 한 2rem 정도 부여하고요. 그 다음에 폰트 웨이트도 주면 좋으니까 볼드 정도 줍시다. 됐어요. 자, 여기다가는 너비를 제가 한 50픽셀, 높이도 50픽셀. 보다는 이 픽셀, 솔리드, 레드 이렇게 칠해볼 건데, 자, 당연히 이제 티가 안 나죠. 블루로 할게요. 자, 여러분들 얘네 둘 다 이제 디스플레이, 둘 다 블럭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저는 여기 이제 헤드한테 플렉스 줄 거예요. 플렉스. 그러면 좌우로 이제 배치가 되겠죠. 좌우로 배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btn 클로즈만 우측 끝으로 보내겠다 하면 여기다가 이제 마진 레프트 오토 주면 얘가 우측 끝으로 가거든요. 이렇게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헤드를 감싸고 있는 여기다가 우리 패딩을 만든 게 있나 모르겠네요. 패딩을 없죠. 그냥 P3 뭐 이걸 외우진 않아도 되는데 자 여기다가 점 P-3 기본적으로 이제 이 테일인드라는 거는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테일인드 치트시트 들어가 보면 여기 P-3 딱 검색해 볼게요. P-3 이게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0.75rem 12픽셀이라 되어 있죠. 12픽셀 그냥 이제 4를 여기다가 이제 곱하면 돼요. 43 픽셀로 계산하면 43, 12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다가 패딩을 12픽셀 뭐 이런 식으로 부여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다 P-3 반영하면 패딩이 안쪽 여백에 살짝 걸리겠죠. 그렇죠? 됐어요. 자, 얘는 조금 더 늘려볼게요. 여기 밑에 있는 녀석들은 100픽셀 해가지고 조금 더 늘려봅시다. 너무 많이 들어가네. 한 70?
70픽셀? 그럼 여기죠. 자, 이런 식으로 구현하면 되고요. 지금 이제 일부러 제가 크게 보여드리려 한 거예요. 사이즈는 줄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TN 클로즈의 자식들 있죠. 이거. BTN 클로즈 아이템. 자, 여기다가는 뭐라 쓸 거냐면, 얘를 포지션 앱솔루트라고 이렇게 만들 거고, 얘를 포지션 렐라티브라고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는 블랙이라 써주고요. 자, 너비는 100%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높이 같은 경우는 칼큘레이터 써가지고 100% 4분의 1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오죠. 여기 보이시나요? 이런 모양.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살짝 중간까지 내릴 건데, 이거 중간까지 내린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탑 50이랑 트랜스폼 레이트 해가지고 Y축 50% 주면 수직 정렬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X 자체를 정렬했을 때 모양새가 이상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탑을 수직이 내려올 때까지 내릴 거예요. 자, 30%로 해볼게요. 자, 근데 조금 얼추 비슷하죠? 40% 내리면 이렇게 됩니다. 한 40% 정도 내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건 뭐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얘네들을 골라내면 되겠죠. 강사는 여기다 이름을 제가 뭐 클로즈 아이템 1, 2 뭐 이런 식으로 썼는데, 뭐 굳이 이렇게 안 하겠다 하면 그냥 둘 다 아이템이라 쓰고, 그냥 여기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을 수도 있어요. 클래스 이름을 굳이 부여하지 않고도. first child. 그 다음에 last child. 그렇죠? 자, 여기다가 transform rotate라는 게 있습니다. rotate. 자, 여기를 45° 하면 45도만큼 돌리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45° 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걸 여러분들이 50% 하고, 자, 트랜스폼 해볼게요, 제가. 자, 트랜스폼 한 다음에 트랜스레이트 Y에서 마이너스 50% 하면 이게 수직 정렬인데, 이렇게 하면 X가 정렬이 이상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40%라 두는 게 오히려 낫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우스 올렸을 때 얘는 클릭하는 요소다라고 해서 커서 포인터 이렇게 걸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제가 여기다가 퍼센트를 준 이유는 뭐냐면, 퍼센트를 줘야지만 나중에 이 전체를 감싸고 있는 얘가 줄었을 때, 50픽셀로 줄었을 때 같이 주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같이 줄어있는 상태에서 요 정도만 해도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더 뭐 줄이겠다. 이거 너비가 너무 크다 하면 얘 너비 줄여도 돼요. 한 70%라고. 100이라고. 얘는 100이라 둬야 되고, 요 녀석 여기에 이제 너비를 여러분들 줄여도 되거든요. 네. 그리고 너비를 줄이면 안 되고 높이를 줄이셔야 됩니다. 높이. 지금 이제 4분의 1만큼 가져왔는데 5분의 1이라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좀 얄쌍하게 나오죠. 5분의 1. 그 상태에서 이제 더 작게 하겠다 하면 이 녀석을 여러분들이 줄이시면 됩니다. 이 BTN 클로즈. 그렇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수직 정렬이 되게끔 만들고 싶다. 수직 정렬. 자, 커서 포인터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걸었는데 아이템한테 여기다 거는 게 아니라 이 BTN 클로즈 여기다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전체. 자, 저는 이 헤드랑 BTN 클로즈를 수직 정렬하고 싶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이제 뭘 주면 되냐면 지금 헤드가 플렉스란 말이에요. 그죠? 플렉스죠. 그러면 얘한테 아이템즈 센터 부여합니다. 그러면 수직 정렬 되겠죠. 그죠? 되죠?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맞춰지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BG 레드는 빼주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블루 필요 없죠. 블루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좀 층을 분리를 해볼까요? 층을 분리한다는 거는 이 헤드. 허버 헤드. 없네요. 여기다가 보더 바텀만 쓸게요. 보더 바텀. 이쯤에 있어서 얘도 그냥 이렇게 쓸까요? 0점
선 정도?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진하게 하겠다 하면 뭐 2픽셀 줘도 되고요. 뭐 1픽셀이 낫겠네. 굳이 2픽셀까지 줄 필요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제 레이아웃과 그 다음에 헤드 부분 작업을 간단하게 해본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